안녕하세요. 클로이의 성장일기. 저는 클로이입니다. 오늘은 독서 노트를 가져왔는데요. 독서 노트 보다가 마인드맵 그리는 법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쉬운 책을 가져왔습니다. 소개할 책은 샬롯의 거미줄이고요. 워낙 유명한 책이라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처음 읽어봤는데요. 이 책은 딸과 함께 독서 토론을 했던 책이고요. 뭔가 마인드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략의 메인 가지, 주 가지가 어떤 게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서 토론한 그 종이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작성한 부분이고요. 키워드를 뽑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페이지고 문열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대가 없는 사랑, 그리고 훌륭한 작가, 가치 있는 삶, 샬롯의 거미줄 대부분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마인드맵을 그리기 위해서 살짝 소개하자면 이거는 제가 줄거리 요약을 한 거고요. 제가 한 요약은 문열이 돼지 윌버는 샬롯의 도움으로 죽임당할 위기를 넘긴다. 진정한 친구이자 작가인 샬롯의 자손들과 행복하게 살아간다. 샬롯 덕분에 윌버는 이타성을 배우고 삶의 의미와 친구에 대해 진심으로 느끼고 행동할 수 있다 라고 줄거리를 썼고, 이제 한 줄 리뷰는 저는 샬롯의 삶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한 단어로 표현한 건 어떤 삶의 가치, 이타성이라고 봤어요. 반면 저희 딸은 딸의 줄거리 요약이고요. 작은 문열이 돼지여서 죽을 뻔했다가 펀이 아빠를 말려 죽음의 위기에서 빠져나왔던 돼지 윌버. 시간이 지나고 펀의 아빠는 윌버를 주커만 씨에게 판다. 주커만 씨에서 윌버는 거미 샬롯을 만나 단짝이 되고 샬롯은 윌버의 목숨을 구해주기까지 한다. 그래서 한 줄 리뷰는 샬롯과 윌버의 빛나는 우정, 그리고 한 단어는 우정으로 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의 이야기고, 이제 저는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마인드맵을 그리기 위해서 단어들이 나오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아까 이렇게 단어를 뽑은 거고요. 이거를 모두 다 한번 해보면 생명 존중, 품평회, 우정, 품평회, 문열이, 거미줄, 대단한 돼지. 참고로 저는 딸과 독서 토론하고 있는데 딸이 이걸 가장 좋아해요. 그 도서에 대해서 해시태그 달기 하면은 재밌거든요. 오늘은 좀 평범하지만 좀 웃긴 내용으로 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는 이제 딸의 것이고요. 딸이 저에게 엄마가 샬롯이면 거미줄에 무슨 문구를 쓸 거냐고 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마인드맵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우정 이야기 아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해서 이제 딸은 빨간머리 앤과 얼굴 빨개지는 아이에 대해서 생각했고, 저는 생각이 안 나서 오성과 한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딸은 왜 윌버에게 다른 동물들이 못되게 굴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떤
마인드맵의 큰 가지, 메인 이미지에서 나가는 이 큰 가지에 무엇을 쓸지 이걸 정하고 나면은 뒤에는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걸 찾기 위해서 뭔가 키워드를 뽑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딸의 논제로 생명의 가치를 매기는 것, 이 품평에 대해서 이제 딸은 동물을 물건처럼 대하는 품평회가 나쁜 것 같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저의 하부르타고요. 저는 하나밖에 없었고, 아까 딸과 같았던 그 거미줄 문구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그때 했을 때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전설의 돼지랑 베일에 쌓인 돼지라고 했고, 아이리스 딸은 순한 돼지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템플턴이라는 쥐가 있는데 너무 좀 못되게 말을 해서 이렇게 논제를 하고 등장인물에게 이렇게 편지 쓰는 부분도 독서 토론할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해시태그는 대단한, 근사한, 눈부신, 겸허하기까지 한, 이거는 제 거미줄에 샬롯이 새겼던 문구이고요. 그리고 동물의 삶에 대해서 우정과 네, 이거는 이렇게 샵, 여자 이름이 샬롯인 줄이라고, 저는 이 아이가 샬롯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샵, 진료실에서 울다, 일하다가 이걸 읽고 울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딸이 재밌어 합니다. 방금 한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들은 이제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마인드맵을 이제 키워드를 쓸 예정이기 때문에 적어 본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큰 가지가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이 책을 한 단어로 표현한 이타성, 그러니까 삶의 가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딸이 이 책을 한 단어로 표현한 우정, 요거랑, 그리고 딸이 얘기했던 이 품평의 동물의 삶에 대한 이 뭔가 생명의 가치를 매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그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들을 뒤에 한번 적어봤고요. 원래는 저는 아직 마인드맵을 이제 머릿속에서만 막 있어서 바로 쫙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뭔가 좀 끄적끄적 어떤 게 있었지에 대해서 적어보는 편이고요. 방금 말했던 우정, 그리고 가치 있는 삶, 이타성, 그리고 동물 복지, 이렇게 세 개의 메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고, 가지는 그 제한은 없지만 제 생각엔 그래도 3개에서 5개 정도 만드는 게 제일 보기가 좋은 것 같았기 때문에 1개 더 했습니다. 등장인물로 했고요. 등장인물은 템플턴이나 아까 양이나 거위 많지만 이 주요 등장인물 3명에 대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이제 키워드를 뽑아 놓은 다음에 독서 노트에 그릴 거기는 하지만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제 프로크리에이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갤러리에서 플러스 표시를 누르고 스크린 크기 하면은 이 스크린에 딱 맞는 크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저는 이제 중심 이미지로 보통 이 책과 같은 요거를 표지를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저는 요걸 준비해 봤거든요. 대단한 돼지. 이게 샬롯이 처음으로 만든 거미줄이고요. 이걸 할 때는 이제 독서 노트가 A5 노트이기 때문에 4cm, 5cm 정도, 이 길이가 5cm를 넘어가면 너무 크게 되고, 이 이미지도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프린트하기 싫으면은 그냥 이거 자체를 그리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네. 여기서 사진을 이제 샬롯을 한번 삽입해 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도의 크기이니까 이렇게 되면 적당한 크기가 되겠죠, 중심 이미지가.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바로 그릴 수도 있어요. 바로 그리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잘못해서 지우면은 책이 같이 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 프로크리에이트에 대한 설명이 아니니까 우선 제가 그냥 간단히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근데 낙서가 있어서 네. 크기 조정을 그림 크기는 한 6 정도로 하고 책을 해야 되는데 책 그림은 제가 맨날 똑같이 그리는 여긴 줄이 하나도 안 보이네. 이렇게 잘못 그려도 여기 딱 하면 얘가 이렇게 잡아줘요. 대충 이렇게 하고, 지금 이거는 임시로 그 메인 가지 그려보는 것 때문에 하는 거라서 여기는 샬롯의 거미줄. 중심 이미지가 있고, 이제 제가 방금 정해서 말씀드렸던 등장인물 메인 가지, 그리고 이제 가치, 삶의 가치에 대한 메인 가지, 그리고 우정에 대한 메인 가지, 그리고 동물 복지에 대한 메인 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한 이 책의 중요한 거는 이거였지만, 이렇게 저랑 똑같이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배경인물을 좀 더 자세하게, 나는 윌버의 입장에서, 샬롯의 입장에서, 펀의 입장에서, 나머지 동물들의 입장에서 이렇게도 중심 그 가지를 그릴 수가 있겠죠. 윌버 돼지가 어떤 입장이었고 어땠는지, 그리고 샬롯이 어땠는지, 그리고 펀은 이 여자아이의 이름이고요. 펀이 어땠는지, 그리고 다른 동물들. 네. 이렇게 메인 가지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 배경인물을 하고 뭔가 갈등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사람들에 대한 내 생각을 다루고, 그리고 해결해 가는,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다, 해결 방안. 그러니까 메인 가지가 정해지고 나면 그 맵에 분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오늘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책을 한 단어로 표현했던 우정, 그리고 이타성, 그리고 동물복지, 그리고 등장인물, 이렇게 해볼 예정이고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리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마인드맵을 보여드리는 걸로 하기 위해서 독서노트는 이렇게 미리 적어놨고요. 마인드맵을 그려보겠습니다. 중심 이미지는 원래 하던 책 표지,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하고 싶어서 있던 이 책에 샬롯이 그린 거미줄,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이미지로 뽑은 거고요. 똑같죠? 저는 요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키워드를 뽑은 거를 이제 보면서 하면 되고, 이게 다가 아니고 여기에 점점 살을 붙여가면서 그리면 됩니다.
먼저 등장인물이 있었죠. 등장인물은 윌버와 샬롯, 펀이 있었고요. 이제 여기 뒤에 적은 거는 없지만 읽으면서 윌버는 돼지였고 처음에 되게 지저분한 애였는데 얘는 문열이었다. 그러니까 문열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다태생이라고 그러죠. 돼지처럼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놓는 그 동물의 첫 번째 나오는 그 동물을 문을 연다는 의미로 문열이라고 부른대요. 네, 그런 부분, 샬롯은 거미였고 되게 똑똑했고 되게 우정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윌버를 살렸고 이런 거. 펀은 윌버를 첫 번째 문열이라서 죽을 뻔한 윌버를 구했다, 이런 의미에서 윌버는 두 명의 생명의 은인이 있는 거죠. 네, 요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첫 번째 메인 가지, 그리고 거기서 뻗어나오는 가지, 이 뒤에 거는 이제 생각나는 걸 그대로 다 적는 겁니다. 첫 번째 메인 가지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가지 등장인물에 대한 부분을 쓴 거고요. 더 쓰시면 됩니다. 저는 더 생각나는 게 잘 없어서 여기까지만 쓸 예정이고, 마인드맵을 그리다 보면 이 칸이 제대로 한쪽은 비고 한쪽은 너무 몰리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정말 이제 점점 그리면 그릴수록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인드맵은 정말로 많이 그려보시면은 더 마음에 드는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어집니다. 다음은 이제 우정에 대한 부분을 해볼 예정이고요. 우정은 이제 샬롯과 윌버의 우정 그랬는데 처음엔 둘이 별로 첫인상이 좋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샬롯이 보여준 우정은 윌버가 햄이 될 뻔한 그런 상황을 현명한 어떤 그 거미줄에다가 글자를 쓰는 방법으로 윌버를 구해주는, 그 윌버에 대한 우정은 샬롯의 그 새끼들을 입에 물고 집으로, 농장으로 돌아오고 그 자손들과 함께 잘 지내고 보살펴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우정 자체가 샬롯이 보여준 우정이 뭔가 되게 대가가 없고 편견이 없는 그냥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우정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가지를 가지고 그릴 예정입니다. 네, 우정이라고 쓰고 샬롯 윌버라고 이렇게 나눠 놓고 생각나는 걸 그냥 다 적으면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가지를 그려봤고요. 세 번째 가지는 이제 이타성,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도 이제 대가 없는 샬롯의 사랑, 샬롯은 이제 뭔가 마음도 나누어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았고, 이 샬롯이 이제 윌버를 살리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혜롭고, 샬롯을 나중에 이제 윌버가 작가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그냥 있었으면 이제 그냥 거미였을 텐데 윌버 너로 인해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이런 말을 샬롯이 하거든요. 그런 이제 나은 삶의 가치 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가지를 한번 그려볼 예정입니다. 중심 가지는 가능하면 여기 중심 이미지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
그리는 편이고요. 쓰는 편이고요. 왜냐면 이거를 가치 있는 삶을 여기다가 써버리면 여기에 공간이 비게 되고 그럼 이쪽으로만 너무 몰리게 돼요. 가능하면 이 위쪽에 있는 가지는 중심 이미지 위에다가 올리는 편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뭔가 대단한 돼지 있는데 등장인물을 이렇게 짧게 그렸으면 여기 이렇게 그렸고 그런데 밑에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거든요. 오히려 여기가 등장인물 이렇게 많이 나와서 여기 이 공간이 너무 비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보면은 더 구성이 좋아 보입니다. 네, 세 번째 가지를 그려봤고요. 네 번째가 이제 동물 복지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품평회를 해서 뭔가 동물을 물건처럼 대했다. 그리고 농장 생활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비참함이 있었거든요. 겨울이면 너무 춥고 더럽고 이제 사람이 이제 단지 이용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생명을 유지만 시키는 그런 느낌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지를 그렸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가득 채우기는 하지만 이렇게 여기에 좀 큰 공간이 비었어요. 그러면 다른 마인드맵들에 비해서 이런 가득 찬 마인드맵들에 비해서 좀 완성도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가장 뭔가 감명 깊었던 그런 구절 같은 거 이제 한두 개 정도 생각해 뒀다 그거를 적어 넣으면 됩니다. 아니면 이미지 어떤 돼지 그림을 그린다던가. 근데 저는 그림에는 소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문구 쓰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구 쓰는 것도 그냥 이렇게 칸 쳐서 그냥 다운표 쳐서 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가지를 따로 그려서 나의 한 문장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쓰고 나면은 좀 꽉 찼죠. 그러고는 가지를 색칠을 하면 됩니다. 저는 가지 색은 좀 진한 걸 좋아하는 편이고요. 이거는 진짜 이름을 알 수가 없는 메탈릭 펜인데 저는 엄청 잘 쓰고 있거든요. 밑에 실수한 그런 것들을 다 가릴 수 있어요. 좀 적당히 굵기가 있고 진한 색의 펜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 하나는 뒷면에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이게 뒷면에 나오지 않아요. 진한 보라색으로 쓰고 진한 청록색으로 하면 여기 보면은 색깔이 이렇게 있으면 좀 적당히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게 좋거든요. 여기에 진한 색을 했으면 이 진한 색은 이쪽에다 한다던가 진한 색을 했으면 좀 밝은 색을 중간에 이렇게 넣어준다던가 그랬는데 이 두 색이 느낌이 비슷하면 이렇게 바꿔준다던가 이게 느낌이 근데 크게 비슷하지 않거든요. 그랬으면은 이렇게 해줬으면 됐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색깔도 어느 정도 잘 배분을 해서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원래 이 금색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제가
나의 한 문장에 이걸 하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색깔에도 의미 부여를 살짝 해주시면 또 색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펜 굵기도 저는 원래 0.3, 0.4를 주로 쓰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사라사 마크온 0.5 굵은 걸 사용하고 있어요. 뭔가 좀 명확하고 좀 진하고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 더 마인드맵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더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려운 책 해보기 전에 그 아이들 동화책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다른 마인드맵하고 비슷하게 그래도 그럴듯해졌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클로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오늘은 쉬운 책 마인드맵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은 책이 아닌 마인드맵이나 아니면은 그 자기계발서 마인드맵 아니면 어른 소설 마인드맵 하는 걸 또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